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의 방향을 설정할 비전공약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차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라남도 미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복귀와 함께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은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도정에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것 같아서 제가 공약과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하고 새로운 정책까지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검토해서 이렇게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전, 환경, 복지, 일자리, 산업, 에너지, 농수산, 관광, 문화까지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의대 설립과 농어업 서포터즈 육성, 반도체 특화 산단 등 주요 공약의 실천 방안과 민간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동신대 등 3개 대학 총장과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돼 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끕니다. 운영하시면서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었고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평가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줘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비전공약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권역별 현장 토론회 등을 열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비전과 공약, 정책 과제는 도민 보고회를 통해 최종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직 당선인은 어제 광주도시공사에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앞서 선임됐고 임선숙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주목받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순천입니다. 무소속 시장에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당선됐는가 하면 전남 기초의원 선거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를 2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고루표를 던진 순천 시민들의 표심을 이성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순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4만여 표, 득표율은 곡성에 이어 두 번째인 31.98%.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당선자 역시 순천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의원 비례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힘은 11.14%를 얻어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된 겁니다. 이정현 의원의 출마가 순천에서의 국민의힘 표심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역사적으로 실리적인 투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보수 정당에게 지방의회 진출에 길을 열어주면서도 전남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를 2명이나 시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이면서도 그렇다고 일당 독점 체제를 용인하지도 않는 순천 시민들의 투표 성향이 이번에도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민이나 인근 산단 종사자들의 투표 성향, 그리고 여순 사건 등 역사적인 배경이 호남 전체 성향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이고 여순 사건의 영향으로 극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층도 다수 존재하는 지역이어서 호남의 지역과 좀 차별화된.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면서 벌써부터 2년 뒤 총선에서 순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KBS는 지난달 한평군을 비롯해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비리 전력이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기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일단 한평군의 사례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한평군립요양원을 운영하며 임직원 근무 기록을 부풀려 2016년부터 3년간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A사회복지법인.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지만 한평군은 지난해 A법인에 요양원 위탁 운영을 또 맡겼습니다. 한평군은 지난 3월에는 A법인에 장애인 시설의 운영도 위탁했는데 관련 부서는 법인 대표의 형사처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한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뽑는 공모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법인과 한평군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A법인이 위탁을 맡은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의 전 직원들은 원장과 일부 직원들의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급여의 수당을 전체적으로 직책보조비를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A법인은 2009년 설립 당시 군림요양원 등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남도의 특정감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배전 전기 노동자 800여 명이 임금 인상과 유급 여름 휴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어제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임금 인상과 함께 사흘의 하계 유급 휴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67개 한전 협력업체 가운데 58%가 불법 하도급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전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물류 수송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 내 두 곳의 공간에 비상장치장을 확보하고 군 등 관계 당국과 함께 컨테이너 비상수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인 장치율이 약 61%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반입과 반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이 최근 목포 북항에서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 감성돔 치어 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 치어는 부화 뒤 5cm 이상 자란 것으로 생존율이 높아 연안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축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종합 축제 박람회입니다. 순천시의 농산어촌 유학생 정착 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15억 원을 들여 도시 학생들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유학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연간 장학금 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로 직전 학기 또는 입학 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인 학생 등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봄철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평균 기온이 13.7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봄철 강수량은 205.7mm로 평년보다 60에서 130mm 이상 적었고 5월 강수량은 2.9mm에 불과해 역대 강수량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피해 예방 중심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예찰 예보 인프라 확충 등 강화된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서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15일 정도가 빠른 7월 초에
적조특보는 7월 중순부터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밤사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는데요. 담양과 곡성, 구례 등 전남 북동부 지역은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여전히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5.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16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보성과 고흥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무안과 영암 24도, 강진 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